안녕하세요.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대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.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함을 뚫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더 이상 왠지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라는 식의 설명은 통하지 않는 시대잖아요. 모든 결정에는 이제 숫자로 증명하고 또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실제 업무에서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. 예산을 아끼자니 환경이 마음에 걸리고 속도를 좀 내볼까 하니 안전이 걱정되고요.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중요한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변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할 때 우리는 왜 자꾸 본능에 기대게 되는지, 그리고 그 한계는 과연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 머릿속의 직관, 그러니까 이 감이라는 거 분명히 강력한 무기이긴 합니다.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힌 요즘 문제들 앞에서는 한계가 명확해요. 당장 상사나 고객이 그래서 왜 이 대안을 선택했습니까?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제 감이 그렇습니다. 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. 그죠? 바로 이 혼돈을 질서로 바꿔줄 열쇠가 있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계층 분석법. 우리가 보통 AHP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. HLP는 한마디로 복잡한 문제를 명확한 숫자 결과로 바꿔주는 아주 체계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. 머릿속에 막연하게 떠다니던 생각들을 마치 잘 정리된 폴더처럼 명료한 논리 구조로 착착 정리해주는 거죠. HP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거예요. 성격이 전혀 다른 평가 기준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돈으로 딱 계산되는 경제성이랑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책적 중요도 같은 것들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. 자,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. AHP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단계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HP 프로세스의 전체 지도입니다.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딱 떨어져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가 보시죠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첫 단계는 아주 직관적이에요.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나무처럼 그려보는 겁니다. 맨 위에는 최종 목표, 예를 들어 최적의 노선 선정 같은 게 오고요. 그 아래 가지에는 경제성, 안전성 같은 평가 기준들, 그리고 맨 밑에는 A 노선, B 노선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위치하게 됩니다. 간단하죠? 자, 2단계는 쌍대 비교입니다. 여기서 AHP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점에서 9점 척도가 등장합니다. 전문가들이 두 기준을 딱 짝지어서 경제성과 안전성 중에 뭐가 그리고 얼마나 더 중요한가요? 라는 질문에 바로 이 척도를 이용해서 답을 하는 거죠. 이게 재밌는 게 인간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심리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거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.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이 일관성 검증입니다. CR, 즉 일관성 비율이라는 건데요. 이 값이 반드시 0.1보다 낮아야만 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예를 들어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, 그리고 바나나는 체리보다 좋다고 해놓고 뜬금없이 체리가 사과보다 좋다고 말하는 이런 모순된 답변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이 검증을 통과해야만 분석 결과 전체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이론을 실제 현장의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써먹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정말 고전적인 딜레마죠. 당장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게 먼저일까요? 아니면 장기적으로 건설 비용을 아끼는 게 먼저일까요?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한 두 대안 사이에서 과연 AHP는 어떤 명쾌한 해답을 찾아내는지 한번 보시죠. 결과는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만약에 의사결정 그룹이 건설 비용보다는 혼잡 완화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줬다면 보시는 것처럼 A 대안이 최종 점수에서 앞서게 되는 거죠. 이처럼 AHP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데이터로 딱 증명해 주는 겁니다. AHP의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. 비용 편익, 즉
BC 분석 결과가 비슷할 때 환경 점수가 더 높은 노선을 선택해야 하는 근거를 만들거나 이 신기술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도입해야 하는지 그 성능적인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. 자, 이제 여러분이 직접 AHP를 사용하실 때를 대비해서 제가 전문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. 이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. 신뢰도 높은 분석을 위한 첫 번째 규칙입니다. 평가 기준의 개수는 3개에서 7개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의 수에는 한계가 있거든요. 기준이 너무 많아지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응답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결국 분석 전체의 신뢰도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. 나머지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. CR 값이 0.1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,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. 절대적입니다.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이 치우치지 않도록 반드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야 하고요. 또 AHP 결과가 BC 분석이나 시스템의 안전성을 따지는 램스 평가, 그리고 요즘 정말 중요해진 ESG 같은 다른 핵심 지표와 동떨어진 결론은 아닌지 꼭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단 한 장으로 명쾌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AHP를 마스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진짜 가치가 있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. AHP는 그냥 계산기가 아닙니다. 이건 하나의 언어예요.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,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아주 강력한 소통의 언어인 셈이죠. 결국 신뢰도 높은 의사결정의 공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객관적으로 계산된 가중치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더해질 때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결정이 탄생하는 겁니다. 그리고 AHP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평가 체계와 함께할 때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. 특히 요즘 중요해진 ESG나 안전성 평가, 램스와 결합하면요. 단순한 기술 제한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까지 모두 고려한 아주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주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. 지금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바로 그 프로젝트, 그 복잡한 선택의 문제에 AHP를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